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암살 이후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등의 정치 변혁은 세계의 이슈입니다. 신조에 대한 추모의 정서가 담긴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아베 신조의 정치 기조가 반영되지만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해 보입니다. 통일교에 대한 간접 보복이 이번 아베 신조 암살 목적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에서의 통일교와 보수 정치 관계도 조명됩니다. 사교 집단으로 불리는 통일교는 미국에서도 보수 공화당 정치 운동의 중심에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많은 공화당 정치인이 지난해 911 기념일에 통일교 행사에서 돈 받고 연설했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민주당 유권자의 94%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자신이 부통령으로 방문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 아랍 국가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맺은 아브라함 조약을 계승합니다. 의회 모독죄로 재판을 앞둔 스티브 배넌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의사당 폭동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열릴 7차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2월 6일 트윗이 12월 20일로 기억됩니다. 중점적으로 파헤쳐질 예정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피임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안 하겠다고 계약 파기 선언을 하자 트위터는 1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상한 소송입니다. 트윗으로 퍼스트 레이디를 조롱한 은퇴한 전 육군 장군이 컨설팅 계약권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오늘부터 러시아 가스 수입을 영원히 중단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한데 징집 대신 캐시 보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암살 이후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자민당을 포함한 그 여당 연합 정권이 완전히 그 압승을 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제 아베 신조에 대한 추모의 물결 같은 것이 이 압승에 어떤 영향력을 줬고 그 이후에 일본의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아베 신조 때보다 더 그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경화될 것인가 반대로 나갈 것인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가운데 분명해 보이는 강해 보이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 강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는 우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우선 제일 먼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정치와 종교가 어느 정도 결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는 일본에서 무척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문선명 그 통일교의 제1 그 총재가 사망하기 전에 일본에서 대규모 합동 그 결혼식은 세계적인 뉴스였었죠, 늘. 그런데 일본 정치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서도 이 통일교가 굉장한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요. 어떤 보수의 입장에서 있을 때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통일교와 일본, 통일교와 미국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아베 신조 암살 이후에 참의원의 대승리 그 이후에 일본을 조금 보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용의자가 통일교, 정확하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이 통일교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아베 신조를 암살을 했다. 총을 만들어서 그것은 이제 어머니가 실제로 지금도 멤버로 가입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통일교 그 예배에 출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뭐 전 돈을 통일교에 갖다 바쳤고 그로 인해서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뭐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창고 같은 데서 일하다가 한 달 정도는 무직이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무척 잘했다고 하고요. 조용했다고 하고 대학에 뭐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뭐 돈이 없어서도 못 다닌 이유다. 본인도 그 정신적으로 조용하기도 했고 어떠한 그 정신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침착함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 우울 이런 단계도 겪었고 가족 가운데 그런 일로 사망한 가족도 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베 신조가 그렇다고 통일교 신자냐? 절대 아니죠. 통일교 신자가 아니지만 일본에서의 통일교의 그 정치적인 보수 우파와의 연관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뭐 프리웨이 주변에서 꽃을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선명 전 총재가 숨지기 전에는 대단했었죠. 그때는 또 워싱턴 타임스까지 대대적으로 이 문선명 총재가 운영을 하면서 뉴욕 쪽의 정치인들과 결탁도 많이 맺었고 결탁이라는 단어는 좀 그러네요. 커넥션을 맺었고 뉴욕의 뭐 부동산 빌딩 같은 것을 사면서도 부자가 됐고 그 힘으로 정치인을 지지를 하고 정치인들은 통일교를 뒤에서 찬양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해주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베 신조도 통일교의 신자는 아니었지만 통일교에서 돈 받고 연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일본에서 유권자 강력한 블록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일본의 그 통일교는 뭐 문선명 총재도 숨지고 과거와 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제2 총재도 문선명 그 전 총재의 와이프인 그 한학순 씨, 뭐 문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고 있죠. 라스트 네임, 남편의 라스트 네임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아들도 굉장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도 그 아들이 가서 의사당 사건에 뭐 어떤 그 반대하는 시위대로 일을 했었고 그날 참여를 했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정도고 미국에서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2021년 9월 11일이 9.12 사건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 이 통일교가 주관을 한 지금은 이제 이 통일교의 문선명 씨의 와이프가 그 총재로 있는 그런 재단 이름이 뭐든가요? 통일교 재단이 아무튼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트럼프도 돈 받고 연설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부부가 만든 통일재단이네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통일교 자체가 문선명 씨를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부에서는 사교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결혼식도 다 그 맺어주고 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데 일본에서 아베의 자민당의 그 유권자의 블록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통일교가 공화당에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재단에서 지난해에 만든 Rally of Hope Think Tank라고 희망을 위한 랠리라고 이런 것에 가서 문학자 씨가 여기 이제 총재로 있습니다. 전에는 문선명 씨였고요. 와이프가 총재로 있는데 연설하면서 정말 뭐 이렇게 오랜 동안 통일교가 세계 평화, 한반도의 평화에 노력한 것을 너무너무 뭐 감사한다. 통일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감을 제시했다. 통일교가 얘기하는 희망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쭉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연설을 들어보려고 그 유튜브를 클릭했더니 이 연설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디펜던트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에게 엄청난 그 통일교라는 조직에도 존경을 표시한 도널드 트럼프, 워싱턴 타임스도 무척 칭찬을 했고요. 아들 그 영신 션 영어 이름도 해서 문 씨도 트럼프를 위한 캠페인 활발하게 했고 의사당 사건에 참여를 했고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 자민당이 통일교의 여러 가지 유권자의 표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11일에 그 9.11 20주년을 맞아서 통일교가 맞이한 행사에 그것과 연관이 있는 행사입니다. 평화, 통일을 얘기하니까 통일교에서 거기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직접 간 건 아니고 화상으로.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9월 11일 이전에 5월 달에도 뭐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굉장히 그 통일교를 칭찬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본인 굉장히 아주 그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이 통일교 행사에서 미국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물론 통일교를 정확한 일반적인 종교 카테고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뒤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번에 이 용의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첫날부터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베 신조의 정치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종교와 연관돼서 아베 신조가 그렇게 돈을 받고 통일교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한다고 해서 아베 신조가 그 돈이 궁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통일교의 표가 더 필요했겠죠. 아베 신조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서 연설을 하고 하면 통일교를 더욱 키워준다. 우리 가정은 그 통일교에 다 기부해서 나는 지금 인생이 이렇게밖에 못 풀렸는데 하는 마음으로 직접 총을 만들어서 아베 신조를 그 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참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미국이 중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있는데 중의원은 일본이 미국의 하원과 마찬가지고 참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서로 이 숫자도 다르고 임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만 보면은 250 몇 명이더군요. 미국은 100명인데 해서 미국은 3년마다 임기는 똑같습니다. 6년인데 미국은 3년마다 3분의 1씩 그 선거를 치르면 일본은 뭐 250 몇 명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미국은 2년마다 3분의 1씩 치르면 일본은 3년마다 반씩 치릅니다. 이번에 뭐 자민련도 그렇고 자민련과 연합한당이 많이 그 중요하게 완전히 그 압승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중의원은 이미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자위대가 군대나 마찬가지지만 실제의 마지막 뭐 예를 들어 다른 데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그것은 꼭 일본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늘 한국과 중국에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중의원은 이미 그 숫자가 확보가 됐고 이번 참의원 선거로 참의원도 확보가 됐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선거가 이 정도의 압승, 물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의 압승은 하루 전에 있었던 아베 신조의 암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일본 매체 보면은 일본 매체의 그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어떠한 한 중요한 인물이 사망하면은 거의 일단 그의 그 업적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후 세대로서 그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리직을 했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린 국제적인 그 정치인이 된 아베 신조이기 때문에 무척 그 추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베 신조 때문에 이렇게 압승을 했고 그리고 아베 신조는 물론 1930년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그리고 막 그 군국주의로 가고 이럴 때 이제 그 총리라든가 중요한 인물들을 암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의 그 할아버지도 6번이나 허벅지를 칼에 찔리고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살아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 1945년 50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민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것도 일본에 총이 없으니까 앞에는 경비가 강해도 뒤에는 조금 그 특히 나라에서 이번은 좀 허술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사람들 충격받았고 아베 신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고 분명히 이제 그런데 평화 그 헌법 수정이라든가 일본의 군대를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이 그런 것처럼 독일도 전쟁을 일으킨 국가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몇 년 만에 독일은 군대가 있잖아요. 분명한 군대가. 그런 것처럼 일본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에 따르면 일본은 이제 점령군인 미국에 의해서 헌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군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조정이 되는데 그것 없이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고는 더욱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게 아베 신조가 퍼뜨렸는데 지금은 그 같은 그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매체는 이제 해외에서 일본 밖에서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자민당 내부에 파벌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아베 신조처럼 강력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지금 뭐 조기를 걸었었고 오늘은 아니겠네요. 반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걸으라고 했고 인도가 아베를 추모하는 국경일로 선포를 했고 호주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유명하잖아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일장기 이미지로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그 정도 이미지의 국제적인 리더가 일본에는 지금 아베 신조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아베 신조 때문에 지금은 그가 무엇을 얘기를 했지? 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우리의 아이들은 과거 선조들이 저질렀던 전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쭉 가지고 왔었던 아베 신조 자체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에서는 아베 신조의 그 정책을 유지해 나가려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분열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데 활용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고 힘이 강하면 이게 그 아베 신조의 그때로 가는데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평생을 평화헌법을 수정을 해서 아주 그 지금 있는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만든다는 아베 신조의 이 같은 그 레가시를 완성하는데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물론 아베 신조의 당에서 아베 신조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베 신조처럼 결정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였다던가 국제적인 지지도가 그만하다던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신조와는 다른 결의 온건한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베 신조가 없어져서 그의 정치 DNA에 있는 비둘기파 쪽인 그런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아베 신조가 하려고 했었던 개혁에 말하자면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여론이 그만큼이잖아요. 아베 신조도 평소에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평화헌법 그 개헌을 못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확보를 맡았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아베 신조 같은 사람도 거기까지 못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아베 신조를 쫓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그 추모하는 마음이 수그러들면 기시다 후미오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비둘기적인 DNA, 온건파의 DNA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베 신조 그 사건 현장이라든가 뭐 집 앞에 이런 데 있는 추모객들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아베 신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아베 신조의 레가시를 유지하지 않을 수는 없고 현재로서 그리고 원래 본인도 평화헌법 제정 같은 것을 뭐 찬성을 하지만 아베 신조처럼 강력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는 가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일본 밖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민당에서 내부의 그 균열 같은 것이 있고 하면은 뭐 그러한 것들도 나중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어느 그 세계 지도자와의 아베 신조와의 네트워크를 일본의 어느 지도자도 지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베 신조의 암살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엄청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본의 정치계는 조금 덜 역동적이고
그리고 더욱 신중할 수 있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여론의 무게중심이 중요한데 그 아베 신조의 그 총리의 이 같은 비극적인 이 죽음이 순풍으로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거부했었던 평화헌법 수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50%가 안 되니까는요. 한 30%에서 40% 정도로 일본도 우파가 있고 조금 중도가 있고 이런 매체가 있으니까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최저가 30% 최고가 50% 아니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시다 후미오가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상당 부분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달려 있는 것이고 아베 신조 때만큼 이게 큰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세계가 보고 있는 일본의 정치 미래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역동기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제 처음으로 이 중간 선거 이때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과연 미국의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를 하는가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 나이를 합쳐보면은 64%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2024년도에 민주당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된다. 젊은 사람들 18살에서 29살 사이는 94%가 그 같은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33%였습니다. 왜 바이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냐? 33%가 뭐 나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도 했고요. 그리고 일 때문에 그렇다. 나이가 오히려 더 많은데요. 32%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본인이 그 재선에 나갈 것이다 하는 뜻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야 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게 뭉뚱그리면 경제, 뭐 그리고 그 안에 인플레이션, 가솔린값, 생활비 이런 것들이 각각 한 아이템당 뭐 20%, 15%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13%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84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오차 범위는 1000명 아래니까 조금 많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4.1%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상원이 뭐 거의 30년 만에 통과시킨 것을 서명은 이미 했고 거기에 대한 축하하는 기념식 이벤트 같은 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좀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동을 방문하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중동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다 노노노노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당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전임자인 대통령의 정책을 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뒤집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것은 사실은 대부분 이상 뭐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바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을 취임 첫날부터 다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나 중동 정책은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것을 그 사위
자레드 쿠슈너 시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조약이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동 국가나 아브라함 그 선지자로 모시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조약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도에도 중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통령 자격으로 방문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고 미국의 목표가 또 하나 분명해진, 이런 달라진 상황에서 달라진 아랍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 가고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한 지구도 가고 팔레스타인에 가서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오랜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의 중심은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뭐 사방팔방으로 많이 퍼져서 변치 않는 중국,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5개월을 그 자리를 들어와서 미국의 첫 번째 외교 정책이 되고 있는데,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그 외 이란을 핵을 가진 불량 국가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북한 뭐 이런 나라처럼,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함께 아랍과 이스라엘이 서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이유 등등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적과 적은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군사 파트너십, 또 이스라엘의 빠른 아랍 세계와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미국은 어느 정도 과거에 미국이 딱 그 이스라엘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돈이라든가 동결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깨버린 그 핵협상을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일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 그 오일에 대한 제재를 하기도 하고 러시아 오일을 받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을 이제 더 생산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2016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방문을 하고 중동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는 요르단이야 뭐 항상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딱 그 지정학적인 관계도 그렇고, 요르단과 이집트 정도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같은 것을 맺었을 2016년 그랬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바레인, 뭐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진 무슨 뭐 모로코 같은 데도 이 트럼프 시대에 많은 것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더 가까워야 될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 맞게 더 가깝게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오일도 조금 더 생산해 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중동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랍에 가서 새로운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말로 세계에서 고립시키겠다. 자말 카쇼기 같은 언론인을 말이야, 그렇게 왕세자가 그 왕자가 암살하고 말이야,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야라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게 되는 이런 날이 올지, 정치인들은 뭐 하도 많이 겪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뉴스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이 사람은 2017년도 뭐 오래 하진 않았어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드는 캠페인 마지막 과정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를 했고, 처음에 임기 들어오고 나서 스티브 배넌에 막 전쟁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뭔가 터프한 이미지를 무척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스티브 배넌이 상당 부분 그 주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 하면서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데 스티브 배넌의 얼굴이 나오고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기할 거야, 싫어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결국은 스티브 배넌은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로 수석 전략가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는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맞기 때문에 스티브 배넌이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젠다를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이번에 의사당 청문회 때 절정이었고요. 뭔가를 모으고 자신의 그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메시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고 부정선거다 하는 것도 했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의회 청문회가 나와서 증언을 해라 했을 때 아주 그 당시에 당당하고 거만하게 난 안 나간다. 면책특권이 있지 내가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는데 하면서 소환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돼서 형사 고소가 들어가서 18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이 스티브 배넌이 재판 일주일 남겨두고 나 의회 청문회에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형태의 청문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당 청문회 의원들은 지금 9명인데 그 청문회 지금 내일이 7번째입니다. 할 때마다 그 의장을 맡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맡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스티브 배너는 비공개로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아마 하기는 하는데 서로 이제 뭔가를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경제자문이었던 사람도 이게요. 이 힘이 빠지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도 일본도 승리는 했지만 아베 신조의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온건하게 가려는 사람 아니면 더 약하게 가려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 안에서의 권력 싸움이잖아요.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힘을 잃었을 때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나바로가 지금은 또 같이 열심히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사람 모으는 일을 이 스티브 배넌과 하더니 스티브 배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 모으고 이런 것을 뒤에서 했는지 모른다고 막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MSNBC에서 같은 팀이었는데 팀이 다른 팀원에 대한 저격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스티브 배넌이 어떠한 내용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재판 전 거래일 수도 있네? 그거는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은 미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뭐 재판 날짜를 연기한다던가 뭐를 한다던가 정상 참작을 한다던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는 중점적으로 볼 것이 내일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19일이네요. 맞아요. 12월 19일이 미국 그 전국적인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우리 그 전체적인 유권자의 표를 계산해 본 결과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날이죠.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윗에 뭐라고 했냐면 Big protest in DC on January 6일. 이걸 미리 January 6일 것을 이 12월 19일에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 날짜로 의사당에 모이게 해라 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대통령이 갈 때는 모든 것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경호원까지. 이 시작을 대통령이 함으로써 미국의 무장한 극우 단체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날짜를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 트윗에서 be there 거기 가서 will be wild. will be wild 정말 과격하게 대응해 하면서 그날 연설에서는 죽을 것처럼 싸워. 끝까지 싸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얼마나 1월 6일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가, 왜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내일 이제 좀 조정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더 이상 미국의 우파 그룹의 이름을 뭐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 그래서 내일 7번째 청문회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요. 잠시 뒤에는 하나는 일반인들에게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파퓰러한 주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 내지는 세계 뭐 예를 들어 때로는 1위, 2위, 3위의 부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역시 60여 년 전에 처방됐던 약이 이제는 처방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잠시 뒤에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60년 전 미국에서 이제 처방약으로
그 피임약이 일반 그 여성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 피임약도 종류가 뭐 여러 회사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회사가 HRA Pharma라는 파마시 약자 같네요. 그런 회사가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그냥 약국의 카운터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약국에.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피임이라든가 어떤 것에 있어서 그런 그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처방전 있던 것을 처방전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6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임약을 이제 하고 이럴 때는 60년 전에는 얼만큼인가 2020 어머 여기 이렇게 살집이 까졌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2020년이면 10년 20 그다음에 40을 빼면 1960년대가 맞죠. 60년? 이러면 60년대. 그때는 이제 전쟁 끝나고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 참여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할 때고 하니까 가족 계획에 대해서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뭐 낙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처음의 목적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연관이 돼서 그 원하지 않는 그 임신을 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조금 더 그전에는 가족 계획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아이를 낳고 이런 걸 몇 년 뒤에 뭐 집도 어느 정도 조금 뭐 이렇게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즈음에 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은 그런 뭐 꼭 결혼이다, 가정을 꾸리는 거다, 아이다와 가족 계획과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것을 한다. 그런 형태로 이제 조금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FDA 승인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딱 이 회사의 피임약 오자로 시작 오필이라는 약이래네요. 오필이라는 피임약 하나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또 다른 그 피임약 제조 회사들도 이 회사가 처음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곧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 자체가 연령에 제한 없이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하도록 그 식품의약국에 신청을 또 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의학협회도요, 아메리칸 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국에서 뭐 13살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성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6월 말에 바이든 행정부는 보험회사에도 통지를 했죠. 이 FDA가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뭐 각종 형태의 이 피임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커버를 해라, 무료로 커버를 해라 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을 하면서 의무를 원래 있던 조항 같은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금요일부터 나왔던 건데 그 뒤에 오늘 아침 그 블룸버그 뉴스가 트위터의 입장까지 딱 내서 보도를 했고 이미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델라웨어 법원에 뭐 소장을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이 트위터를 인수합병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의 창업자의 이 얘기는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정말 커다란 이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적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거의 본인의 공식적인 계정과 개인 계정을 갖고 거기서 많은 정치적인 스토리들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무척 큽니다. 이 큰 것을 사겠다고 해서 중간에 제가 그 첫날 발표를 말씀드리면서 전문가들은 끝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그걸 장담하지 않는다라고 전해드렸었고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금요일에 일론 머스크가 나 안 하겠다. 왜 안 하냐면은 그 트위터에 뭐 지금 뭐 얼마가 가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한 20%는 가짜야. 허당이야. 허당. 가짜 어카운트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트위터는 아니라고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 주말에 어디 가서 뭐 이 일론 머스크 엄청 욕하던데요. 사실은 그 대통령이었을 땐 서로 사이 무척 좋았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로부터 어떠한 그 테슬라에 대한 지지 같은 거,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사이가 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론 회사가 트위터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금요일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또 이것을 안 산다고 하니까 주식값이 뭐 한 몇 시간 사이에 6%가 내려갔고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산다고 할 때는 주당 뭐 52달러 몇 센트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적절한 가격이다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70달러인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50달러가 뭡니까? 요즘 뭐 거의 30몇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로선 근데 내가 440억 달러를 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트위터의 생각이고 트위터는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 주식값 시시때때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직원들은 얼마나 수천 명 직원들이 불안정하며 이런 거 다 손해배상이다. 계약을 파기할 때 완전한 계약을 파기할 요건에 맞지 않으면 10억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의 트위터가 뭐 법률 구성팀이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소송을 이미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했거나 몇 시간 안에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법정 드라마다. 정말로 이상한 법정 드라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가격을 깎아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10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지불해야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같은 그 분쟁은요, 이런 분쟁은 대체적으로 이제 재판 같은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과 거대한 뭐 사기업의 인수합병 계약으로는 최고 액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만약에 되더라도 멀고 험한 길인가 하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짧게 한 줄로 설명드릴 수 있는 말인데요.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인데요. 은퇴한 육군 장군 삼성 장군입니다. 실버 스타 훈장도 받았어요. 이라크 전쟁 참전해서 컨설팅 계약을 취소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취소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조롱하는 듯한 그 트윗을 해서 회사에서 민간 회사에서 알아서 결론을 내린 건데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서 로 앤 웨이드 낙태법을 뒤집고 나서 질 바이든 여사가 다음날 어떻게 트윗을 했냐면 거의 50년 동안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그 결정, 그 바디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 권리가 도난당했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트윗을 한 게 퍼스트 레이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고맙다. 말하자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게 어디에 비유를 한 거냐면 지금 새로 연방대법관이 된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 여성이 무엇이냐라는 청문회 증언에서 내가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질문을 한 보수적인 연방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지금 무슨 성전환자라든가 이런 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질 바이든 여사가 평소에 소수 성전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조롱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태는 지금 도와주시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터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군인이 많이 필요한데 징병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아프리카 무슨 몽골 이런 데서 오는 용병들을 돈을 많이 주고 쓰거나 캐시 보너스를 주는데 그 돈을 또 안 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독일은 그 노르드 스트림 그 원이요 러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 오는 것을 받는 그 관을 메인터넌스를 또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이걸 영원히 이 가스관을 닫겠다 하는 고통스러운 분담을 독일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보리스 존슨이 이 푸틴에게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잖아요. 총리를 한 3개월 했는데 KGB 출신이니까 나의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부패를 막아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보리스 존슨이 러시아가 딱 되고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3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보리스 존슨은 숨졌지만 지금 러시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